네, 밤사이 시장이 한번 출렁이면서 아침에 눈 뜨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려 72,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까지 잘 진행하나 싶었는데 저항 제대로 얻어맞고 69,000달러까지 일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 준 모습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전히 69,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내적인 이슈로 인한 이런 급등락이 확인된 게 아니라 이 거시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세가 등장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뉴욕 증시도 일제히 급락세를 확인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단방에 비트코인을 한번 급락을 하게끔 때렸던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 엄청 빡세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미뤄질 가능성, 그게 지금 위험자산 시장,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하방 압력으로 눌러버린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을 해서 55% 초반에 자리를 하는 상황,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이렇게 꼬라박은 이런 모습의 어떤 원인 제공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이 고용 둔화 기대감이 짙었습니다. 이전 고용 지표들이 고용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72,000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멘텀이 등장을 해줬던 건데, 하지만 실제로 고용보고서 딱 까봤더니 너무나도 강력한 노동시장 상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시장 하방 압력 제로로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줘 버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27만 2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예상치가 19만 개였고 전월이 17만 5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강력하구나,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라고 해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세, 비트코인 2% 이상 급락,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 조금 더 이렇게 지연될 상황.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시티그룹 이런 주요 은행들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뤘다. JP모건은 11월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고, 시티그룹은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시티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홀레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 이건 정말 놀랍도록 강세를 보였다. 경제 활동 둔화와 인플레이션 완화 데이터를 기다리는 연준 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파롤리, 이 양반은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국 일자리 증가 모멘텀은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을 위해서 내건 광범위한 노동시장 약화 조건이 실현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멘트를 때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멘트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연말 정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싹 다 개소리였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될 여지가 지금 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계속 국채 발행하고 있고 사실상 돈 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그걸 사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선 직전이라서 거의 바이든 행정부 지금 다 놔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보다 일단 잡고 보자, 재선하고 보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돈 풀고 있고,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이런 의구심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9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금리 인하를, 이런 것보다 이러다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지금 갖게 만드는 국면입니다. 여기다 돈은 계속 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는데 노동시장은 이렇게 뜨겁다? 지금 연준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과는 어쩌면 정반대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고, 특히나
과연 정치적인 연준이 될 것인가, 정책적인 연준이 될 것인가, 이런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멘트들을 이런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상황,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떤 절대적인 상수로 놓고 우리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배제시켜 놓고 전략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간다. 금리 인하는 되면 좋다. 되면 좋은데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놓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산 엄청 빡셌습니다. 4시간, 최근 4시간 기준으로 보면 800만 달러 이상, 12시간 기준으로 보면 3억 9천만 달러 이상,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4억 1,500만 달러 이상 어마어마하게 청산됐고 대부분 지금 롱 포지션 청산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만 2천 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던 비트코인이 왜 6만 9천 달러 밑으로까지 일시적으로 갔다 왔는지를 꽤나 선명하게 이 청산 히트맵을 보면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68,500달러, 정말 제일 중요한 지지라인 위에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과연 68,5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인가. 지지만 잘 받아준다라면, 이 위에서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 이제 남은 것은 up only, 상승만 남았다라고 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p only. 참 예쁘죠? 이 운율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업봉리 구간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69,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잘 지지를 확인해주고 71,000달러, 2,000달러 위로 나아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꼭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덴크립토 트레이드 67,000달러와 72,000달러 이 두 가지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여전히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저항선 아래에서 머무르는 시간, 다시 말해서 72,000달러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락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 결국에는 시장의 시간을 기다려야지 시장의 시간에 맞짱을 뜨겠다라는 이 건방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스탠스를 느낄 수 있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시간 그리고 인내심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강세 랠리 곧 가시화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매일 수억 달러 자금이 지금 순유입되고 있고 지난 18일 동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은 56,150개를 매집을 했다. 이건 4개월치 신규 공급량, 이 채굴량에 해당한다. 4개월치 채굴량은 18일 동안 쓸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공급 충격도 가시화됐고 수요 충격도 빡세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도 곧 미국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블록, 샘러 사이언티픽 등 이 상장사들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번 상승세는 시장의 전망을 훨씬 더 웃도는 기울기를 보여줄 것이다. 굉장히 급격한 포물선형 랠리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불합발 푸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스닥 상장사 무려 48곳이 지금 219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톤 디지털, 테슬라, 코인베이스, 허트웨이, 라이언 플랫폼, 블록, 클린스파크. 물론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지만 어쨌든 무려 48곳, 상당한 규모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라크 데이비스가 언급했던 샘러 사이언티픽, 비트코인의 진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이게 의료 기술 기업인데 지금 비트코인을 5월 달에 581개, 4천만 달러 규모로 매입을 했고 이후에 1,700만 달러 규모 추매를 했고 그래서 지금 828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자금 도자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재무제표에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나는 정체성 원래대로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 기업, 또 하나는 비트코인 투자,
이 정도의 의미 부여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서 이런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인 영향성이 있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료기술 기업조차도 상당히 큰 의미 부여를 두면서 엄청 빡센 돈을 지금 때려붓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속화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정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충격은 사실 이제 그냥 이미 진행되고 있다. 가속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 비트코인 공급량 6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 지금 최저치인 거죠. 거대한 공급 충격이 지금 다가온다라는 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6월 4일 기준으로 딱 6월 4일에 채굴된 게 450개인데 그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쓸어 담은 게 12,508개예요. 이미 엄청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채굴량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말 그대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기존 대비 절반 줄어든 이제 3.125개로 채굴 보상이 줄어든 건데, 실제로 채굴 기업들의 채굴량을 보니까 5월 채굴량을 보니까 전월 대비 40%대 감소한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충격 엄청 빡세다. 이거는 지금 K33 리서치가 정리를 한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증가 기울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까만색이 블랙록, 이 파란색이 피델리티. 블랙록이 이미 30만 개 이상 때려박았고 피델리티도 17만 개 넘게 때려박은 상황. 재밌죠? 지금 상당히 재미있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 충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엄청 빡세고 쌍끌이 충격. 특히나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고백을 했죠. 이더리움 현물 ETF 곧 출시가 되겠구나 싶은 뉘앙스의 멘트였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일정은 신청 기업의 업무 처리 속도에 달려 있다. 얼마나 빨리 규제 기관의 질문에 응답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심지어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엄청 빡세게 진행되는 와중에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충격까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다.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급 충격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역시나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맞물릴 수 있는 상황,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 이슈가 있죠. 트럼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호화폐 이슈와 관련해서 선명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암호화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 분야를 매우 지지한다 라고까지 멘트를 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조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프리 캔들이 스탠다드 차타드 디지털 자산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선거 시점에 10만 달러, 그러니까 10월, 11월 연말에는 1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어마어마한 어떤 임팩트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7월 11일에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또 지금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재료들이 시장 주변을 감싸고 있다. 이 정도로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지금 한 5가지 재료가 있는 겁니다. 채굴자발 공급 충격, 거래소발 공급 충격, 비트코인 ETF 수요 충격, 여기에다가 이더리움 ETF 수요 충격 플러스 시스템적인 공급 충격 플러스 미국 대선까지, 이렇게 지금 5가지 긍정적인, 거기다가 매우 포텐셜 긍정,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조차도 거시경제적인 요인 때문이지 비트코인 시스템이나 비트코인 자체 이슈가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론, 우리는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단기 시세에 쫄기보다는 추세적인 흐름, 시장 전반을 감싸 안고 있는 더 큰 재료들,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